안녕하세요. 전세대출 5억 내면 월 이자가 292만원이랍니다. 진짜로 5억을 전세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에이 설마 그러겠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실제로 많습니다. 지난 시즌에 워낙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낮아가지고요. 뭐 너도나도 전세를 막 들어갔죠. 자기 돈 하나도 없는데 대출 다 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뭐 3억 4억 대출 내는 걸 그냥 쉽게 생각했습니다. 5억의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간 사람이 제정신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근데 지난 몇 년간 비정상적인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습니다. 충격이죠. 저렇게 내준 전세 대출로 전세금 올리고 집값도 올리고 뭐 너도 나도 집값 올려서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내고 뭐 부자된 것처럼 계속 떠들어대면서 살았죠. 뭐 대출로 그동안 계속 이어왔습니다. 대출 내서 전세 들어가고 대출 내서 대학 들어가고 대출 내서 자동차 사고 가전제품 사고 할부로 또 빚내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뭐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7%대 이자인데 이사를 가야 하나 이러는데 무조건 이사를 가야 되죠. 5억의 대출을 아무렇지도 않게 낸 놈들이 제정신이 아닌 놈들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대거 저 5억 전세 대출을 내서 들어가 살던 사람들이 빠져나오겠죠. 이자로 290만원 어떻게 내면서 합니까? 연봉 1억이라고 해도 월 받는 돈 실수령액이 670, 680 요 정도 될 건데 뭐 한 40% 이상을 이자로 내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삽니다. 못 삽니다. 한때는 5억 대출 내도 이자가 뭐 이제 되게 싸니까 월 이자로 100만원을 안 냈단 말이에요. 뭐 80만원, 90만원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월세 들어가는 것보다 전세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게 낫네? 이렇게 생각하고 전세를 들어갔단 말이죠. 지금은요. 지금은 이자가 7%대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좀 지나면은 뭐 다음 달만 돼도 11월 달만 돼도 7%대 이자가 8%가 된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다 마찬가지죠. 아직 2022년 연말이 온 게 아닌데 벌써 이렇게 됩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월달에 0.5% 올린 게 아직 시장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죠. 11월달에 반영이 되겠죠. 또 11월달에 0.5% 또 올리는 건 또 12월달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대출금리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11월, 12월 동안 기준금리만 1%가 올라요. 그러면 시중금리는요? 지금 7%대라고 하는데 뭐 이게 9%대가 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인 거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뭐 11월 달에 0.5% 올릴 리 없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는데요. 또 다른 사람들은 내년 1분기까지는 금리 올리지만 내년 2분기부터는 금리를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절대로 안 믿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 미국이 내년 1분기 이후에 금리를 내린다? 뭐 이것도 개소리입니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망으로 얘기하는 게 내년에 확실시 될 수 있냐 없냐는 불투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난 7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동안 대부분의 경우 금리를 20개월 동안 올렸습니다. 그냥 한 2년가량 올렸다라고 보면 무방하죠. 금리를 올렸다가 급 하강시켰던 경우는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강달러를 만들어 놓고 미국 내부의 물가를 서서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고물가에 시달리든 그냥 파탄이 나든 모르겠고 미국의 내부 상황을 먼저 바로잡겠다라는 거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는 금리를 저렇게 올리고 강달러를 만들어 놨죠. 그로 인한 충격은 우리가 고스란히 다 받는 겁니다. 앞으로 더 충격적이고 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차고 넘치죠. 채권시장 불안, PF 대출 문제도 있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계대출도 마찬가지고 뭐 이래저래 혼란에 혼란이 쌓여있는 형국이죠. 이런데 무리하게 대출을 갖고 있다? 하루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뭐 세입자들이 이자 부담이 크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크다. 곧바로 월세로 옮기거나 아니면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이미 지금 현재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하나은행이 5.6에서 7%랍니다. 5.6에서 7%. KB국민은 4.9에서 6.3, 신한은행은 4.6에서 6.8이라는데요. 예, 이게 이제 좀 지나면 이제 7%대 돌파하는 거죠. 7%대. 그리고 7%대 돌파로 끝나겠냐라는 거죠. 아니죠. 8%대도 갈 거고 9%대를 넘보기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작년 말에 전세자금대출이 3, 4% 됩니다. 거의 한 1년 만에 이제 2배가 되어가는 거죠. 충격이긴 합니다. 뭐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죠. 뭐 결국 일어날 일들이었던 겁니다. 일어날 일들. 앞으로 대출금리 더 오른다라고 하고 있고요. 10월 달에는 코픽스가 4%가 될 거다. 그리고 미연준이 11월 달에도 0.75% 올릴 거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예. 뭐 이제 이래저래 충격들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죠. 이제는 전세대출 이자 급증에 월세가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뭐 이제 앞으로 더 충격이 되는 거죠. 5억 대출을 전세 대출을 했는데 이게 월세로 전환하면 뭐 5.8% 정도랍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그렇게 하면 월세가 한 242만원으로 되는데 뭐 전자금 대출 받으면 뭐 3,500만원, 뭐 292만원으로 뭐 부담이 한 50만원 정도 늘어난답니다. 전세 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낮으면 세입자들은 대출 받는 게 유리하고 전세 대출 금리가 더 높으면 월세 부담이 되려 더 적은 거라고 한답니다. 뭐 이래저래 뭐 우리가 막연하게 정확하게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이제 전세 들어가는 일은 점점 사라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빚을 너무 쉽고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랬던 이제 지난 시즌에 인식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뒤바뀔 겁니다. 현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현금을 얼마나 꼭 손에 쥐고 놓지 않아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빚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고 누군가가 내 손에 덜컥 돈을 쥐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의 땀하고 좀 더 성실하게 애쓰는 거,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 말고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